먼 길을 떠난 어느 선비가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산세가 험하고 날도 저물어 그만 길을 잃고 말았죠. 지금 같은 장소를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느낌인걸? 날도 거의 저물었는데 큰일이군. 그런데 난데없이 어디선가 흥겨운 풍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깊은 산 중에 풍악 소리라니. 그리고 잠시 뒤 풍악 소리가 들리는 방향에서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불빛이 있고 풍악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저곳에 사람 사는 집이 있다는 것이니 일단 가보기로 하자. 그렇게 선비는 서둘러 불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당도한 그곳에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서 있었죠. 집이 어찌나 크고 화려한지 궁궐을 방불케 할 정도였답니다. 이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정신이 멍해진 선비가 우두커니 대문 앞에 서 있자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들이 그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나으리, 어서 이리로 드시지요. 그렇게 선비는 얼떨결에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는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온갖 산의 진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흥에 겨워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그리고 저 앞쪽 높은 단상 위에는 마치 황후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머리에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을 쓴 채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답니다. 그 여인은 선비를 보자 말했습니다. 귀인이 오셨구나. 어서 이리로 모시고 올라오너라. 곧 여인 좌우에 서 있던 시녀들이 선비를 데리고 여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에 앉으시지요. 여인의 말에도 선비는 엉거주춤 선 채로 되물었답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디오이까?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시옵니까? 지금은 그저 이 연애를 즐기시지요. 곧이어 선비 앞에 향기로운 술이 한 잔 놓여졌고 여인은 재차 선비에게 술을 권했죠. 한 잔 쭉 들이키시어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모든 피로가 다 풀릴 것이옵니다. 술의 향기에 취해 한 잔 들이킨 선비는 이내 몸과 마음이 맑아지며 온몸에 쌓였던 여독이 말끔히 가시는 것을 느꼈답니다. 술맛이 정말 일품이오이다. 자, 이제 다른 음식도 드셔보시어요. 그렇게 선비는 여인과 더불어 눈앞에 놓인 술과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 연회가 파할 때가 되자 선비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 뒤 넓고 화려한 침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렇게 침소에 눕게 된 선비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꿈만 같아 믿을 수가 없었죠. 이것이 꿈이더냐? 생시더냐? 이 친구의 포근한 감촉. 이것은 필시 생시렸다. 그리고 향기로웠던 술맛이 아직까지 입안에 감도는 것을 보니 정말 꿈은 아닌가 보구나. 방금 전까지 잠잘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처지에서 지금은 나란히 부럽지 않은 팔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선비는 평온함과 노곤함을 동시에 느끼며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는 자신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었습니다. 나으리, 일어나시어요. 선비가 눈을 떠보니 아까 연회장에서 보았던 여인이 어느새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곳에 오시었소? 밤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주무시기만 하실 것이옵니까? 아까 마신 술 기운에 대깜박 잠이 들었지 뭐요. 저는 오늘 나으리 같은 귀인을 모시게 되어 정말 너무 기뻐옵니다. 귀인은 무슨
그저 벼슬길이 막혀 낙형에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그런 신세라오. 그런 신세가 뭐 어떻사옵니까? 나으리께서는 조만간 크게 되실 분이시니 너무 자신을 낮추지 마시옵소서. 말씀이라도 고맙구려. 말뿐이 아니옵니다. 저를 믿으시옵소서. 고맙소. 그런데 아까부터 궁금하던 것이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디란 말이오? 이곳은 제가 다스리는 왕국이랍니다. 왕국이라니?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그런 곳이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소만.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되실 것이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대와 함께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은근한 눈길을 보내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여인에게서 풍겨오는 달콤한 향기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해지며 그녀와 어우러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달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온몸에 느껴지는 으슬으슬한 찬 기운에 눈을 뜬 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간밤에 몸을 누이고 있던 폭신한 비단금침은 어디 가고 수북이 쌓여있는 낙엽 한가운데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죠. 이것이 대체 어찌된 일이던가? 그 큰 기와집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궁궐 같은 기와집도 수많은 시종들도 자신과 함께 밤을 보냈던 여인도 온데간데 없이 홀연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르며 사방을 둘러보았죠. 그런데 발밑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작은 개미들을 발견했답니다. 개미들을 따라 시선을 돌리니 자신이 누워있던 나뭇잎 밑으로 개미들이 수없이 들락거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뭇잎 더미를 떠들어 보니 그곳에 수많은 개미들이 운집해 있었고 그 한가운데 다른 것들보다 덩치가 갑절은 큰 여왕개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왕개미를 자세히 보니 머리에 무엇인가 풀잎으로 엮은 듯한 왕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것은 흡사. 어제 그 여인이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연상케 하는구나. 선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 여왕개미는 그를 올려다보며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이 입을 뻥긋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체념한 듯이 뒤를 돌아 옆에 있는 개미굴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그를 따라 모든 개미 무리들도 개미굴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는 낙엽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을 뿐이었죠. 어젯밤에 내가 즐겼던 달콤함과 화려함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쓸쓸히 낙엽만이 굴러다니는구나. 저 낙엽이 그 궁궐 같은 집이었으며 내가 맛보았던 진수성찬은 흩날리는 흙먼지에 불과하였으며 달콤하던 여인의 향기는 개미굴 속의 화상에 불과했구나. 순간 선비는 덧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실감하며 그렇게 쓸쓸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개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선비에게 인생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늘이 조화를 부린 것이었을까요? 어쨌거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룻밤의 체험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조금이나마 맛본 듯합니다. 그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